꿈을 향해 도전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실패할까봐 환경이 뒷받침 안 돼서 도전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분들께 특히 10대, 20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필 한국에서 태어나서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며 평생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한편으론 또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 교포들이 유창한 영어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멋있고 그들을 동경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미국에 가서 살면 다락다락 붙어있는 답답한 아파트 단지 말고 넓은 뒤뜰이 있는 2층 집에서 강아지와 뛰어놀 수 있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주위에 이민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민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교포들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민을 가게 될 곳은 미국, 캐나다, 호주가 아닌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좀 생뚱맞죠? 뭐 파라과이 이국적으로 들리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가 아니고 스페니쉬를 쓴다고 하던데 뭐 상관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영어든 스페니쉬든 외국어를 유창하게만 할 수 있다면 다 멋있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4학년인 제가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1998년 9월 4개의 나라를 경유해서 48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파라과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상상한 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파라과이 공항은 그 당시 한국 제주도 공항보다 작았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내가 상상했던 골든 리트리버가 아닌 삐쩍 마른 똥개들이 쓰레기통에 음식을 찾아 돌아다니더군요. 차가 신호등 앞에 서면 맨발로 돌아다니는 꼬질꼬질한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동전 몇 푼 받겠다고 한 손에는 행주, 한 손에는 세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창문을 닦아주겠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이 실망할까봐 우리 여기 1, 2년만 살다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다시 이민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뭐 솔직히 실망은 부모님이 더 하신 것 같더군요. 근데 웬걸 2020년인 지금 저희 부모님은 아직 파라과이에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한 명, 두 명씩 저를 킥킥거리며 놀리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하여 주먹질을 해가며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스페니쉬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더군요. 학교에서 2년 동안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2년이 조금 지나서야 말이 트이더니 그 고비를 넘긴 후로는 스페니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언어 실력과 함께 학교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저의 혼란의 시기는 중학교 때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 주위의 한국인 친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유학을 준비하더군요. 주로 한국, 미국, 캐나다로. 아무래도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파라과이의 한국 부모들은 더 큰 세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키고자 어릴 때부터 유학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 가는 친구들은 집에 돈이 많은 아이들이었고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국제학교를 다녀서 영어 실력이 정말 탄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미국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곤 했지만 한 달에 몇천 불하는 국제학교에서 미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말하고 생활하며 갈고 닦은 영어 실력에는 보잘것 없었고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완전 기가 죽곤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부모님께 뒷바라지 해달라고 말할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을 간지라 다른 친구들처럼 재외국민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 파라과이에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친구들은 유학 한 번 감으로써 신분이 미국 유학생, 한국 명문대생으로 상승하는구나. 그들에 비하면 저의 상황과 미래는 좀 꼬질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파라과이 총구석에서 받는 상장과 1등이란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전반전에만 벌써 6대0으로 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라과이라는 남미 시골 깡촌에서는 꿈을 펼칠 수 없다고 느꼈고 하루빨리 그곳을 뜨고 싶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였던 저는 내게 처해진 환경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했습니다.